안녕하세요, 범이씀입니다. 우리가 평소 식당을 이용하거나 또는 택배를 받거나 기타 여러 상황에서 각종 경고문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법적으로 정확히 명시된 경고문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반대로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경고문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준비해봤고요. 오늘 내용을 보면서 과연 나는 몇 개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째, 개봉 시 교환, 환불 불가.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최근에는 당일 배송으로 새벽에 오는 택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택배를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느리게 갑니다. 근데 막상 택배를 받고 나서 물건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개봉 시 반품 불가라는 스티커인데요. 아니, 나는 아직 물건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도 못 해봤는데 뜯으면 반품이 불가능하다? 분명 이 문구는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스티커 모두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문구라고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계약 후 7일 이내에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반품 거절 사유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 이내에는 어떤 이유라도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상황에서 다 반품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의 실수로 제품이 망가지거나 실제 사용한 뒤 제품의 가치가 심하게 떨어졌다거나 정품을 인증하는 마크인 라벨을 훼손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 변심이라고 해도 7일 이내 구매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런 스티커에 속지 마시고, 만약 스티커를 제거했다는 이유로 반품 거절당하셨다면 공정거래위원회로 연락하셔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를 악용해서 가전제품의 경우 몰래 사용하고 환불 받으려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절대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둘째, 음식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반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식당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김치, 깍두기, 상추 등 한 번 나온 반찬은 대부분 재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식당에서 한 번 나간 음식을 재활용하는 기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과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먼저 식약처에서 안내한 음식 재사용 기준을 살펴보면 손님에게 진열 또는 제공되었던 음식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는 건 명백한 위법이지만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재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나오는 반찬 중에서도 일부 반찬은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럼 어떤 음식들을 재사용할 수 있느냐? 먼저 조리 및 양념 등의 혼합 과정을 거치지 않는 식품인 상추와 깻잎, 통고추, 통마늘 등등 과일류까지 재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술집에서 기본 안주로 나오는 땅콩, 아몬드, 과자와 같은 음식들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뷔페 형식으로 나오는 음식의 경우는 어떨까요? 뷔페 음식의 경우는 집게로 따로 덜어먹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2시간 이상 진열한 음식은 미생물 증식 우려가 높아 전량 폐기하는 기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사실상 재활용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셋째,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음. 아마 식당에서 이런 문구를 보신 기억 다들 있으시죠? 바로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인데요. 보통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식당에 이런 문구가 많이 붙어 있고, 특히 맛있다고 소문난 맛집의 경우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문구가 꼭 붙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새 신발을 신고 가거나 다소 비싼 구두의 경우 식사를 하는 동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신발장 앞에 붙어 있는 이 문구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문구가 적힌 장소에서 신발을 분실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상법 제152조 3항에 따르면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서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식당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분실 시 책임 없다라는 문구를 적어 안내했더라도 법적으로 식당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식당 측에서 끝까지 배상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식당 측에서 별도 잠금장치가 있는 신발장을 설치했거나 봉투를 따로 제공했다면 소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배상 책임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래도 일부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고가의 물건은 카운터에 보관하세요 라는 문구를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나 금반지 등 귀중품을 맡기지 않을 경우 식당 측에서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 이 내용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 식후 30분. 여러분들이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을 때 꼭 듣는 이야기가 있죠? 약은 식후 30분 뒤에 드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약은 식후 30분 이전에 먹으면 약 효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급적 30분이라는 시간을 맞춰 복용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식후 30분을 지키지 않더라도 약의 효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약들은 식사 전에 먹어도 전혀 무관하다고 해요. 그럼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그동안 왜 식후 30분 후에 먹으라고 했냐? 그 이유는 바로 규칙적으로 약을 먹게 하기 위해서 고안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식후 30분 후에 약을 먹는 방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지키는 방법이고 게다가 식후 30분 뒤에 약을 복용하는 게 좋다라는 논리도 현재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약 복용 방법을 식후 30분에서 식사 직후로 바꾸면서 요새는 약을 처방받을 때 식사 직후 바로 드셔도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다고 해요. 결국 식전이나 취침 전 복용 등 특정 시간대에 복용해야 한다는 약사의 권고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앞으로 식후 30분을 지키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곧바로 드셔도 무방하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이를 이용해서 소비자를 불안하게 하는 경고문 4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처럼 오늘 내용들도 잘 알고 계시면 언젠가는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를 악용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그러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